당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배근력 이 바가 몸통에 닿으면 파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거 닿지마 뭐 동국대학교 기준은 뭐 닿아도 파울이라고 해서 닿지 않게끔 당기는데 사실 배근력은요 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쓰면 살짝 닿거든요. 근데 닿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공간을 놔두고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닿는 거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기까지 살짝 닿을 때까지 당기는 연습이 돼야 훈련이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요 엉덩이 빠져갖고 이렇게 당기다가 말거든요. 그게 아니라 허리가 완전히 붙어서 몸이 일직선으로 서야지 하체의 힘을 완전히 실어주고 당긴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가 삐뚤어지게 어깨가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짝 위쪽으로 기울게 돼서 당기게 되면 잘 안 당겨집니다. 배근력기가. 그래서 저것도 수평을 바 잡는 것도 수평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부분의 발가락이죠. 이 부분을 아래로 힘차게 눌러줘야 됩니다. 발바닥 전체를 아래로 힘차게 눌러주면 상체가 들리게 되고 하체를 전혀 못 쓰는 친구들한테는요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짧게 잡고 하체로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면요 하체를 사용해서 배근력을 당기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당기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윗전 정리를 간단히 했는데 아까 측정기 바른 자세 올라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구를 수평을 이루게 하고 엉덩이를 들이지 않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다. 그리고 팔은 앞으로 밀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와 팔이 수직이 될 수 있게 손잡이를 잡는다. 다음에는 허리에 과도한 힘을 주고 엉덩이가 빠지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에는 팔, 다리 측정기를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기와 하체의 간격이 클수록 힘을 쓸 수 없다. 즉 간격을 좁히고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다음은 측정기의 손잡이를 수평이 되도록 한다. 발바닥 아래로 힘있게 올리면서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육전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왕복 달리기입니다. 왕복 달리기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이 되게 많아서 10m 그리고 요즘에는 9m도 있습니다. 9m. 에리카 같은 경우는 9m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못된 자세라고 처음에 설명을 사진이 있고요. 잘된 바른 자세라고 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잘못된 자세는요 뭐가 잘못되냐면 무릎이 앞쪽으로 이제 쏠려서 다음 동작을 이제 턴을 짓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이 용이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진 자세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면은 바로 찍자마자 바로 다음 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릎 이쪽으로 좀 쏠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체중을 다시 옮겼다가 출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이 많이 눌리는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갈 때 상체가 들려서 상체가 끝까지 처음서부터 일어나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를 통해서 낮게 뛰어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의 왕복 달리기에서 잘 뛰는 친구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이런 자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저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뻗습니다. 뻗으면 무릎이 눌리면 발끝 사이드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미끄러집니다. 발이. 그러면 체중을 실을 때 오른발한테 체중을 조금은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발을 불면 이렇게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 각을 무릎을 누르지 않고 이 각을 막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을 막으면 제가 이렇게 해도 밀리지가 않는데 살짝만 누르면 쭉 미끄러지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대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왜 하냐? 찍고 난 다음에 발을 너무 멀리 짚게 됩니다. 멀리 짚게 되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이 조금 못 미치게 되면은 다리를 멀리 짚어서 손을 가슴을 부저 쪽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른다리와 왼다리의 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무릎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발이 이렇게 무릎이 누르게 되면 발이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발을 나가줘야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분명히 부저의 발이 살짝 넘어갈 정도가 돼야 상체가 왼쪽으로 남아있는데 부저가 못 미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의 앞에 부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을 여기다 찍게 되면 얘를 찍으려고 상체가 같이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발이 확실하게 넘어가면 체중을 실어놓고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동작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른발을 찍을 때,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부저를 살짝 넘어가거나 부저 라인에 오른발을 놔줘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상체가 쏠렸다가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10m다 왕복 달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9m 이제 왕복 9m고 이제 또 지나가다가 또 4m를 더 뛰게 되는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맨 처음에는 5사 스텝을 이제 했다가 5발 닦고 4스텝이 따당따당 이런 식으로 4스텝을 갔는데 에리카에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불리해요. 초도 훨씬 더 불리하고 3, 4스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폭을 4스텝을 4발을 먼저 가고 하나 둘 셋에 스텝을 걸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출발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5, 4 스텝은 하나 둘 셋 넷 땅 이렇게 해서 카운턴이 이루어지는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장담하는데 4, 3 스텝이 100%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 4 스텝을 하게 되면 보폭이 너무 짧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게 되죠. 그래서 4, 3 스텝을 하게 되면 이제 미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8, 4 스텝이라고 있는데 발을 이제 대부분 키가 작은 학생들, 키 큰 학생들 대부분 있는데 10m 왕복 달리기도 100m 185 이상이 넘어가면 다리가 길어서요 5, 4 스텝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3, 4 스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리가 긴 친구들, 80 이상, 85 이상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3, 4 스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건 마찬가지로 15위는 이제 뭐 명지 전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는 턴 종목으로 바뀌어갖고 요건 이제 무의미 하셨고요. 20m 같은 경우는 이제 미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텝을 9발로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11발로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11발 정도로 하게 되는데 스피드가 정말 있고 미는 힘이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9발로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한 40발에 뛴다, 30발에 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네. 그런 식으로 스텝을 줄이면 줄일수록 속도는 빠른데 그 대신 턴하기가 부드럽지 못하죠. 아무래도 속력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턴하는 게 편치 않을 겁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m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준비 안 했는데 콘 돌 때의 콘 턴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꽃갈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대부분이 콘에 바짝 돌아야 기록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속력을 내고 속도를 줄이고 콘에 바짝 돌게 되면 몸이 이렇게
쓰게 되죠. 쓰게 되면 속도가 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요 꽃갈 모양 그대로 몸을 기울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콘 안으로 콘에 바짝 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통은 콘에 바짝 유지를 하고 발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줘야 속도를 죽이지 않고 원활하게 콘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야, 콘에 바짝 돌아 뭐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짝 돌면 속도가 확 줄니다. 다음 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콘의 어깨는 콘 중앙에 유지를 하되 몸의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뒤에 공간을 조금 놔두고 난 다음에 발을 멀리 짚어도 되지만 어깨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속력을 이어가면 훨씬 더 속도가 줄지 않고 원활하게 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제가 제자리 멀리뛰기는 진짜 영상도 많이 보고요, 분석도 많이 해보고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제가 한번 어느 날 시간을 잡아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번 제가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 핸드폰에 있는데 그거를 적었는데 정말 진짜 책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나올 정도로 쫙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처음에 출발에서 착지까지 본다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출발, 그 다음에 공중자세, 그 다음에 착지.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에서 뭐든지 스피드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강한 스피드가 있어야 또 공중에서 또 강한 스피드를 또 내줘야 되고 마지막에 다리를 뻗는 스피드도 강한 스피드를 내줘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다리를 뻗는다든가 다리를 대충 붙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점프의 높이가 안 생길 뿐더러 멀리 뛸 수 없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는 요 학생은 한 3m 한 25 정도 뛰는 학생이에요. 3m 25 뛰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깨 가는 범위, 요 내각이 거의 90도를 유지를 하죠. 조금 더 이제 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여지면서 대부분 보면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발목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는 벌써 이제 출발하고 이제 뛸 자세고 이 친구도 마지막 뛸 자세인데 조금 더 이 친구는 좀 몸이 압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몸이 좀 덜 앉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발목이 지금 처음에 보면은 발목이 많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친구는 무릎을 앞으로 많이 좀 내리면서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발목의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팔이 제가 한번 이제 최대 입시 한 20년 준비한 친구한테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팔이 과연 친구가 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팔의 가동 범위를 넓히려면 이렇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연습을 뒤로 해서 빨리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시켰는데 저는 좀 의문점을 가졌던 게 뭐냐면 큰 가동 범위를 뒤에서 힘을 끌어올려면 저는 어깨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던지는 스피드가 이제 빨리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했더니 그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힘을 아래로 전달하는 힘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 한번 비교를 했어요. 한 친구는 3m를 뛰는 친구고 한 친구는 320을 뛰는 친구인데 똑같이 자세를 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아까 말한 대로 3m를 찐 친구는 팔의 내각이